오해를 하냐면 저 사람이 처분한테 돈을 받아서 처분한테만 자기가 몰래 반찬을 가지고 와서 더해준다.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시는 것 같다.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7조에 보시죠. 7조. 격려와 칭찬을 하라고 했죠.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막 왜 또 그랬어? 라고 하시기 전에 어떻게 좋은 점을 발견해서 한마디씩이라도 계속 칭찬하지 마시고 한마디씩이라도 칭찬을 하시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?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이제 어르신들이 미용날에 머리를 이쁘게 깎으셨어요. 그런 날 있죠? 그럼 그 어르신들이 무지하게 이뻐 보이죠? 저도 가면 너무 사랑스러우세요. 그러면 그분한테 어르신 오늘 너무 이쁘세요. 또 할머니 또 애교머리 이렇게 딱 내리신 그날은 할머니 애교머리가 짱이세요.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면서 하루 종일 지내지 않습니까? 격려와 칭찬.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좀 높이자.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왔다가 그냥 가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옆에 이웃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됐든 간호사 선생님이 됐든 이전보다도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.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내 실력이 막 높아지면 아 내가 5년 있으면 이 시설장을 할 수 있어. 그러시죠? 그죠? 그럼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또 간호사 선생님도 아 해보니까는 너무 좋네. 나 다른 데 요양병원 안 가고 요양시설 계속 할 거야. 뭐 이런 그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해보자.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수급자에 대한 윤리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게 다시 반복되어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강압적인 강제하지 말고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자. 그게 무슨 말인가요? 목욕을 할 때 무조건 막 시키시나요? 여러분들 목욕할 때? 상황을 보고 시키셔야 돼.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? 일주일에 한 번 시키시긴 시키지만 그분의 심리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 또 자기의 원함 이런 것들 자기 선택권을 잘 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다. 존중해야 될 거다.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서비스를 무조건 한다는 차원에서보다도 용어를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 또 중소기업을 만약에 저는 이제 기업에 있던 사람이니까 도와줄 때는 벌써 물건 하나를 사주는 그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진짜 도와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설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 아 이거 여기 들어와서 지금 고려장 들어와 있는 거야. 그리고 가족하고 차단되어 있는 거야. 그 외로움과 외로움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가급적이면 따뜻한 말로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종사자의 책무라고 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네. 네. 그 다음에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첫 번째 2009년도에 우리가 시설 평가를 했어요. 근데 저희들은 제가 5개 기관을 운영했는데 첫 번째부터 다 A등급을 받았어요.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. 그러니까 첫 번째 A등급을 받으니까 A등급을 못 받은 조금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냐면 당신들은 일을 안 하고 서류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좀 비난하더라는 거죠. 말 되시나요? 그럴 수도 있나요? 제가 했으니까 안 그럴 것 같다. 그렇게 좀 아부성 발언을 하셔도 좋죠. 그죠? 그럼 제가 만만찮네요. 그렇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자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그 말을 왜 길게 느리냐. 지금부터 좀 준비를 직원 종사자분들이 해주실 게 우리가
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너무 편하고 순조롭게 들어가는데 준비성 없이 일을 하다 보면 해도 끝나지 않아요. 준비 계획을 딱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해도 금방금방 끝나고 한번 끝나면 그 다음 걸 안 하는데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평가 준비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계획성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해놓은 거 다르고 이 사람이 해놓은 거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반복해서 또 해야 돼.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님부터 시작해서 또 관리자님, 간호사 선생님, 요양부 선생님 이렇게까지 어떤 무슨 서비스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. 그렇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수월해요. 그런 조직은 평가 대기라는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문장들도 쭉 읽어보시고 수급자에 대한 윤리 기본 원칙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세부 윤리강령 준수 수칙인데 구체적으로 이 직무윤리에서 어떤 것을 이제 우리한테 현장 개념으로 돌아오면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. 왜 이 말씀을 쓰냐면 개인정보, 어르신의 정보가 됐든 우리 종사에 대한 정보가 됐든 그걸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생겼던 일은 요즘도 많이 생기죠 여러분.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어느 어르신이 간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했어요.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오셨어. 다른 보호자가 오셨거나 그 보호자 오셨는데 다른 보호자 계시는데 그 일을 딴낱이 고해바치는 거야.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도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어르신에 대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어르신에 대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내가 돌아가고 나면 우리 어르신에 대한 얘기를 다른 보호자한테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개인정보,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철저히 지켜주셔야만 유지가 되는데 싸움이 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보호자들끼리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어제 거기 갔더니 뭐라고 하더라. 또 그때부터는 시설하고 보호자하고 싸우고 보호자끼리도 싸움박질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개인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노인학대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신체 구속 및 신체 구속하는 행위를 최소화하라고 그랬죠. 자, 근데 요즘은 없어졌겠지만 그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밤에 어르신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게 막 신경 쓰고 귀찮으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절대 없는 것 같은데 묶어놓고 계세요. 밤에. 정말로. 우리같이 잘하는 시설도 요즘 전혀 없어졌는데 옛날에 잘할 때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. 이게. 그래서 이제 밤에 저녁에 가서 제가 밤에 가끔 자주 가요. 밤 10시부터 한 2시까지 가서 무슨 이제 연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다 봐서 가끔 올라가 보면 저 같은 주위 만나면 힘들죠. 그죠? 힘들지 않겠어요? 이렇게 저를 싫어해요. 사람들이. 가서 보면 요즘은 안 그런데 딱 가서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생겨요. 가서 보면 묶어놓은 게 있어요. 그때부터 굉장히 주의를 주죠. 요즘은 이제 노인학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지만 신체 구속에 관한 거, 특별히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뭘 해야 된다? 보호자의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되죠. 그죠? 보호자의 그런 것을 받지 않고 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. 기관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잊어버리는 거죠. 그렇죠?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법칙을 만들어놨어 라고 보건복지부를 욕할 수도 있지만 그 욕할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순응하셔야 되고 수급자 선택권의 존중 말씀드렸고 서비스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그리고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설에서 보호자라든지 수급자하고 얘기하는데 이 계약상에서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분쟁이 엄청 많습니다.
분쟁이 엄청 많은데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이 돈 문제죠. 돈 문제. 돈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어르신이 병원에 가셨어요. 병원에 가실 수 있죠.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가셨는데 그 열흘 있다가 올 때까지는 50%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열흘 있다가 한 보름 있다 돌아오셨어요. 그럼 5일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, 그러면? 기관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. 5일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받지 못하나요? 또 다른 기관장님.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기는데 근데 그분이 바로 돌아오실 때는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. 받는 경우는 계약 과정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열흘이 지나더라도 이 장소를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떤 원칙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 시에 명시를 정확히 해 놓으시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그게 받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해놓으면 계약서 없는데 왜 받아? 그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 사고가 생겼어요.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사고가 네 번째 미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낙상. 네, 정답입니다. 정답 박수. 우리가 정답을 말할 때마다 박수를 쳐드립시다. 격려의 의미로. 낙상이 생겼는데 낙상에 대한 사고 처리를 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낙상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어르신 자체 성격이 그러니까. 낙상이 생기고 나면 어느 시설가 안 생길 수 없는데 왜 우리는 낙상이 생겨도 한 번도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냐면 평소 보호자의 관계라든지 평소에 그 낙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약 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한 달 보호자가 올 때마다 계속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. 이게 낙상이 자주 있을 수 있고 한 달 안으로 계속 주입을 해놓고 계약상에도 놓고 운영 규정상에도 놓고 하면 그분이 돈 얘기 막 주로 돈 얘기하려 낙상하고 나면 뭐 보험에서 들어주는 거 말고 돈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관계가 좋은 경우는 절대 그런 돈 물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보험에서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낼게 제가 저희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런 책임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 규정상 또는 계약서상 또는 보호자 회의상 그럴 때 계속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죠. 자, 그런 내용에 대한 서비스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것을 명확하지 않게 함으로써 또 얼굴들이 파래졌다 노래졌다 하고 분쟁도 생기고 싸우고 거기서 일러가지고 또 현조사도 나오고 또 행정처분도 받고 막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에서 나비가 날개를 날았는데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부산에서 해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하죠. 나비 효과. 그런 일이 정말 생겨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 주자. 자,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자,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. 지금 몇 시인가요? 몇 분 남았나요? 10분 남았어요? 많이 남았네요. 자, 이제 정리를 할게요. 그래서 그 밑에 서비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00년도부터 요양서를 운영하면서 5기서를 운영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아침에 조회시 다음 10가지 서비스 현장을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.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사람이 있고 내일은 저 사람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보죠. 제1조 어르신은 항상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. 말 되나요? 네. 어르신을 여기 무슨 이상하고 뭐 정신 이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모든 게 이뻐지실 겁니다. 자, 두 번째,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반갑게 맞이한다. 여러분 잘 맞이하시죠? 네.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셨는데 이건 좀
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식당에 제가 들어갔어요.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거나 주인이 있어도 저기 대꾸도 없이 그냥 어디 앉든지 신경 안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오지도 않아. 어이 이리 오세요. 언니 오세요. 뭐 오빠 오세요. 이렇게 할 때나 와서 뭐 시킬래요? 그냥 물 떠다가 정말 딱 던져놓고. 그럼 그 식당에 가고 싶겠습니까? 여행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갔는데 아는 채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는 채로 하면 참 기분 굉장히 나쁘죠. 근데 들어가는 순간 처음에 저희 시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잘한다고 하는 시설도 직원들이 교육을 안 시키면 안 돼요. 찍 하고 그냥 올라가고. 근데 교육을 통해서 요즘 이제 계속 시설들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잘하는 조직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. 오시는 분이 보호자인지 새롭게 상담 오신 분들인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웃는 낯으로